1974년 칼마인 갈란테가 가석방되어 뉴욕으로 돌아왔지만 큰 기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10년이 넘는 공백 기간 동안 그가 쌓은 기반은 무너졌고 많은 이들이 그의 전성기는 카스텔라마시의 몰락과 함께 끝났다고 생각했죠. 2월 23일 쉐라턴 뉴욕 호텔에서 러스티는 커미션과 미팅을 가지고 드디어 정식으로 보스의 자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폴 샤카의 짧은 임기를 제외한다면 명목상 패밀리의 권력이 카스텔라마시의 손을 떠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지만 갈란테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가 뉴욕으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를 장기징역 살도록 함정을 판 정적, 이미 1년 전에 사망한 프랭크 코스텔러를 모욕하는 일이었죠. 갈란테는 퀸즈 세인트 마이클 공동묘지로 가서 코스텔러가 안전된 묘역을 폭파시켜버립니다. 마피아나 일반인 할 것 없이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대사건이었습니다. (1910년) 뉴욕에서 태어난 칼마인 갈란테는 10살 때부터 각종 범죄에 가담해 왔습니다. 조금 머리가 커졌을 때는 이미 리틀 이탈리와 차이나타운 주변에 산적한 수많은 유소년 갱들 중 하나를 이끄는 리더가 되어 있었죠. 강도질 중에 경찰을 쏴 죽일 정도로 막 나갔던 그는 카스텔라마레 대 골프 출신인 부모로 인해 자연스레 보나노 휘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로 패밀리의 도박장을 경영하며 커리어를 쌓다가 다시 한번 강도질 중에 경찰을 쏴서 8년을 깜빵에서 썩게 됩니다. 그가 거리에서 제대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계기는 바로 1943년에 일어난 카를로 트레스카 암살이었습니다. 트레스카는 이탈리아계 유명 언론인으로 당시 전세계에 불어닥친 파시즘 광풍에 맞서 무솔리니를 비판하던 양반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노동운동에도 관심이 있어서 뉴욕의 마피아들이 노동조합에 관여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다뤘죠. 특히 건설 쪽에서 자수성가한 이탈리아계 실업과 제네러스 pop과 보나노 패밀리의 중역 프랭크 갈로팔로의 유착관계를 까발리고 두 사람을 면전에서 모욕했죠. 그리하여 이 언론계의 거물을 처리한 역할을 갈란테가 맡게 된 겁니다. 트레스카는 정부로서도 요주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항상 경찰의 감시 아래 있어서 그를 암살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엿보고 있던 갈란테는 트레스카가 차에서 내려 길을 건너는 순간 뒤로 다가가 머리를 쏩니다. 깨끗한 히트였죠. 그리고는 바로 차에 올라타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갈란테의 차가 현장으로부터 2블럭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긴 했지만 그는 증거 불충분으로 곧 풀려났습니다. 트레스카의 죽음을 간절하게 원했던 또 다른 이는 코사노스트라의 거물 비토 제노비스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 머물면서 무솔리니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하는 중이라 트레스카의 존재를 무척이나 성가셔했거든요. 이 덕분에 갈란테는 제노비스와의 연결고리가 생겼고 그가 미국으로 귀환한 후에는 그의 친구들과 구상하는 거대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터키에서 재배되는 양귀비의 추출액을 가져와 레바논에서 가공해 마르세유에 가져오거나 또는 마르세유에서 직접 가공해 헤로인으로 만들어 미국으로 밀수입하는 과정. 바로 프렌치 커넥션이었죠. 당시 1kg의 생아편을 35달러에 구매해 헤로인으로 미국 시장에 풀면 거의 1만 배에 가까운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경이로운 사업이었죠. 때문에 코르시카, 프랑스, 미국의 범죄 조직들이 총출동에 가담하는 대규모의 루트가 조성되었고 제노비스는 거기서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란테는 이미 존재하는 뉴욕 직항이나 플로리다 루트보다는 본인만의 독자적인 파이프라인을 개설하고 싶어 했죠. 고심 끝에 그가 찾은 장소가 바로 캐나다 동부의 항구 도시 몬트리올이었습니다. 이곳은 주로 캐나다 내 프랑스계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그 독립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입김이 강하지 않은 지역이었죠. 프랑스 본토와도 잘 연결되어 있었고
보나노 패밀리는 금주법 시대부터 이 지역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모로 안성맞춤인 장소였습니다. 갈란테는 이 도시에 정착한 이탈리아계 조직의 보스 빈센조 코트로니를 섭외해 작업을 거들게 했죠. 그는 주로 프랑스 해운 선박을 이용해 밀수입하거나 봉인된 차량 내부에 넣어서 헤로인을 운반했습니다. 위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몬트리올 항뿐만 아니라 멀리 할리팩스 항에도 물건을 내려 몬트리올로 가져오는 용의 주도함을 보였죠. 이후 특수 설계된 트럭에 헤로인을 숨겨 몬트리올에서 육로로 국경을 건너 뉴욕까지 운반하는 과정은 보나노의 사촌이자 버팔로 패밀리의 보스 스테파노 마가디노의 구역을 지나기 때문에 한결 수월했습니다. 이 마약 사업으로 갈란테는 성공가도를 달렸으며 조직에서는 보나노의 신임을 얻어 언더보스로 임명됩니다. 또 프렌치 커넥션의 한 축으로 인정받아서 1957년 10월 시칠리아 팔레르모에 위치한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미팅에 보나노와 함께 참여하기도 했죠. 갈란테는 여기서 럭키 루치아노와 시칠리아 마피아 같은 마약 공급책들을 만나 사업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그가 명실상부하게 거물의 위치로 올라선 순간이었죠. 허나 헤로인으로 빚은 전성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0년 마약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2년 후에는 재판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정적이었던 프랭크 코스텔로와 칼로 감비노가 유죄를 확정시킨 증거를 넘겼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갈란테는 그의 부하들 앞에서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가 다시 거리로 돌아왔을 때 코사노스트라의 정상을 차지하겠다고.